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가 떠 있었습니다. 나라생명 고객센터. 그렇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 전화를 안 받았으면, 그냥 무시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입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격리로 일했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장부 정리했습니다. 세금 계산했습니다. 입출금 관리했습니다. 그게 제 업무였습니다. 30년 동안요. 숫자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실수한 적 없었습니다. 꼼꼼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격리 일은 저한테 맡기면 됐습니다. 그렇게 30년 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계획도 세웠습니다. 뭘 하며 살까?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했습니다. 통장 관리 제가 했습니다. 보험 관리 제가 했습니다. 공과금 납부 제가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다 저한테 맡겼습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저도 자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제 전문이니까요. 숫자 다루는 건 제 전문이니까요. 특히 보험은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험이 중요하잖아요. 아프면 보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노후에도 보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여러 개 들어 놓았습니다. 실비 보험도 있었습니다. 안보험도 있었습니다. 연금 보험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금 보험은요. 제가 가장 아끼는 보험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부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넣었습니다. 목돈이 됐습니다. 해지 환급금이요.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왜 해지하려 했냐고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착한 여자였습니다. 예쁜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서울은 말도 안 됐습니다. 경기도도 비쌌습니다. 신혼집 마련이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대출만으론 안 됐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와줘야 하나? 얼마나 도와줘야 하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하자. 그 돈으로 아들 도와주자.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자. 아깝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부은 돈이지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4억 6천만 원. 그 돈이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아들이 고생 안 해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험 해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서류가 뭐가 필요하나?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전화했습니다.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온 건요. 해지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안 의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것도 다 계획이었을 겁니다. 제가 해지를 알아보는 걸요. 어떻게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한 거겠죠. 무섭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김미정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나라생명보안팀입니다. 보안팀이라고요. 처음 듣는 부서였습니다. 근데 의심 안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안팀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공손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고객센터 말투 있잖아요. 그 특유의 말투요. 딱 그거였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했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최근 고객님의 보험이요. 명의 도용 해지 시도로요. 모니터링에 포착됐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의 도용이라고요. 제 보험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습니다. 상대가 설명했습니다. 고액연금보험은요. 해지 시점에 사기 시도가 많습니다. 범죄자들이 노립니다. 해지금이 크니까요. 고객님 보험도 타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린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4억 6천만 원인데요. 그게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아들 결혼 자금인데요. 상대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님 보험 정보 확인해 드릴 겸 가입 연도 말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납입 금액 말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만기 시점 말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해지 환급 예상액 말했습니다. 4억 6천만 원. 정확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네. 제 보험 정보를 다 알고 있네. 그 순간 믿음이 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맞구나.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킹했을 수도 있고요. 내부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알아낸 거겠죠. 무섭습니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새어나가다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정확하니까 믿었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걱정되시죠?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고마웠습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연락해 줬구나. 고객 보호를 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심도 들었습니다. 요즘 사기가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요즘 사기가 많잖아요.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라생명 대표번호 검색하세요. 거기로 전화하셔서요. 보안팀 연결 요청하세요. 그럼 확인되실 겁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사기꾼이면 확인하라고 안 하겠지. 이 사람은 확인하라고 하네. 그럼 진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나라생명 검색했습니다. 대표번호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나라생명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받더군요. 보안팀 연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악이 나왔습니다. 대기 음악이요. 익숙한 음악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전화하면 나오는 그 음악. 잠시 후 연결됐습니다. 보안팀입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김미정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확인 요청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현재 보안 모니터링 대상 맞습니다. 아까 연락드린 내용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검색해서 전화했는데 똑같은 말을 하네. 그럼 진짜구나. 사기가 아니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 전화번호도 조작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제가 건 전화도요. 사기꾼에게 연결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이었습니다. 대기 음악까지 준비해 놓았더군요. 얼마나 치밀한지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확인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요. 그 안도감이요. 모든 판단을 흐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보호 절차요. 그게 뭔가요? 상대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해지하시면 위험합니다. 보험금이 제3자 계좌로 빠질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 계좌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보험금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요. 보호 계좌로 이동했다가요.
다시 원상 복귀됩니다. 보호 계좌요. 그게 뭔가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계좌입니다. 고객 보호용 계좌예요. 범죄자들이 접근 못합니다. 여기 넣어두시면 안전합니다. 조사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험금 보호 계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험회사가 왜 그런 계좌를 운영해요?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안 들렸습니다. 왜냐면요. 보험회사는 항상 그러잖아요. 고객 보호를 말하잖아요. 약관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광고에서도 그러잖아요. 고객을 보호한다고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호해 주는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격리 일을 30년 했잖아요. 숫자에 밟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상대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요. 숫자를 덜 먹이니까요. 그게 익숙했습니다. 의심이 안 들었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소액을 먼저 이체해 주세요. 이상 없으면 진행합니다. 얼마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라.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4억 6천에 비하면요. 일부였습니다.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이상 없으면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했습니다. 이체했습니다.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 절차 정상 진행 중. 그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요. 완전히 믿었습니다. 정상이래. 진행되고 있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이체가 필요합니다. 1억이요. 1억이라고요. 왜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일부만 보호하면요. 나머지가 위험합니다. 범죄자들이 노리고 있어요. 전액 보호해야 안전합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일부만 하면 의미 없지. 전부 해야 안전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억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2억 더요. 보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남은 것도 다요.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 보냈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법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한번 믿으니까요. 계속 믿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 없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상대가 말했거든요. 가족에게 알리시면요. 사기 조직이 즉시 반응합니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무서웠습니다. 가족한테 말하면 더 위험해. 그럼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결혼 앞두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일 생기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 겨. 조용히 처리하면 됩니다. 그 말에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맞아. 아들 결혼 앞두고 이런 말 하면 걱정하잖아. 내가 알아서 하자. 조용히 해결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누군가한테 말했으면요. 분명 막았을 겁니다. 남편이 막았을 겁니다. 아들이 막았을 겁니다. 이상하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금이 안전합니다. 연금 보험 전액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보내야 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체 버튼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잠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상대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안에 안 하면요. 보험금이 위험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급해졌습니다. 오늘 안에 해야 해.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액을 보냈습니다. 4억 6천만 원. 15년 동안 모은 돈. 아들 결혼 자금. 다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여러 번 걸었습니다. 계속 안 됐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 사기구나. 사기당한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억 6천만 원. 15년 동안 모은 돈. 아들 결혼 자금. 다 날아갔습니다. 영영 못 찾게 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떠 있었습니다. 47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4억 6천에서요. 47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요. 아니 열흘 만에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신고서를 썼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습니다. 보험회사 사칭이요. 많이 당하십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돈은 이미 빠져나갔을 겁니다. 해외로 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계좌를 거쳤을 겁니다.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못 찾는다고요. 4억 6천만 원을요. 영영 못 찾는다고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대답을 못 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결혼 자금 없어졌다고요. 엄마가 사기당했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결정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말이요. 가슴을 찢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 자금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 잃었습니다. 아들 도와주려다가요. 아들한테 짐이 됐습니다. 아들 결혼은요. 연기됐습니다. 집 마련이 안 되니까요. 며느리 될 사람이요. 이해해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근데 미안했습니다. 그 아이한테도 미안했습니다. 쟤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힘들게 삽니다. 연금 보험 없어졌습니다.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텨야 합니다.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수면제도 먹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확인을 더 안 했을까? 왜 가족한테 말 안 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전화를 받던 순간 설거지 하다가 받은 그 전화. 그게 자꾸 떠오릅니다.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 무시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경고하려고요. 저 같은 사람 안 생기려. 보험회사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은행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익숙한 이름일수록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익숙하니까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칭하는 겁니다. 확인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했잖아요. 직접 검색해서 전화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작이었잖아요. 확인 자체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공식 번호도 믿지 마세요. 검색 결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짜 번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기 음악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진짜처럼 꾸며 놓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혼자 판단했습니다.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봤으면요. 분명 막았을 겁니다. 이상하다고 했을 겁니다. 남편이든 아들이든 친구든 누구라도요. 물어봤으면 달랐을 겁니다. 돈 얘기 나오면 의심하세요. 계좌 이체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보호 계좌 같은 거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런 거 안 합니다. 은행도 안 합니다. 공공기관도 안 합니다. 그런 말 나오면요.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말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요. 그 전화를 처음 받던 순간을요.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안 돌아갑니다. 돈도 안 돌아옵니다. 그냥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누군가의 손을 멈추게 한다면요. 제 실패가요. 완전히 헛되진 않을 거라고요. 믿고 싶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끊는다면요. 가족한테 먼저 물어본다면요. 그게 제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모르는 전화 조심하세요. 보험회사 사칭 조심하세요. 은행 사칭 조심하세요. 공공기관 사칭 조심하세요. 확인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당신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